안녕하세요. 80억 세계인의 성씨 일본 편을 맡은 이보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백제에서 넘어온 큰 대학자 아직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왕인 박사와 그 왕인의 후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왕인 박사의 후손은 산맥을 중심으로 서편에 살았기 때문에 선역 서자를 쓰고 한국, 큰 나라에서 왔다라는 뜻의 그 한나라 한자를 써서 서한, 카와치노 아야라는 말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기는요, 그 왕인보다 먼저 일본에 넘어왔습니다. 근초고왕의 명에 의해서 넘어왔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 아신왕의 명에 의해서 넘어왔다라는 말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일본의 고대 역사에 있어서 그 아직기가 굉장히 큰 역할을 맡았다는 거죠. 고사기의 기록을 잠시 살펴보면요. 그 고사기의 응신천왕 오진텐노의 그 단을 보면 카와치노 아타이의 조가 도래하였다, 시조가 도래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중천왕이라고 리추텐노라는 그 천왕이 있는데 천왕의 기록에서는 야마토노 아야노 아타이의 시조인 그 아직기가 왔다 이런 식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 왔는지는 시기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우리의 기록에 따르면 아마 이제 근초고왕 시기에 그 일본에 넘어왔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직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어서 아직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아직기에 대한 기록이 이제 조금 자세히 나온 거는 고사기도 일본서기도 아니고요. 그 후에 만든 속일본기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속일본기에 보면 772년 4월초에 그 선조 아지사주가 응신천왕 오진왕 그 시대에 17현의 인부 사람들을 데리고 귀화했다. 그리고 조를 내려서 그 천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서 히노쿠마라는 지역에서 살게 했다라는 기록이 속일본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속일본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이제 고어스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고고슈유라는 게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이제 아지사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직기는요, 일본에서는 아지사주라는 말로 많이 소개가 되었어요. 고사기에는 아지사주, 이제 아지길사라는 말, 왕인도 완이길사라고 이제 적혀 있었죠. 화이길사. 근데 아직기는 아지길사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사라는 말이 이제 고대의 이제 대스승 이런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일본 서기에는 이제 길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직기라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 아직기가 일본에 올 때 이제 근초고왕 혹은 이제 아신왕의 이제 명을 받아서 일본으로 넘어왔는데 넘어올 때 말 2匹를 함께 가지고 옵니다. 그다음에 그 아직기가 가져간 그 말을 왕이 그 담당관을 줘서 이제 말을 키우게 했다. 그래서 우마야사카라는 그런 지명이 있다라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직기가 데려온 그 말 2마리에 관련해서 최근에 유적이 발굴돼 가지고 일본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사카부에 있는데요. 히토미야 키타 유적이라고 하는 유적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냐면 이제 말의 뼈가 전체가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서기에 카와치노 우마카이라는 지역에서 말을 키웠다라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 카와치에서 말을 기른 곳, 그곳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지역에서 말의 뼈가 통뼈가 나온 거예요. 거기를 이제 시토미야 키타 유적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발굴된 이제 말뼈를 지금
치카스 아스카 박물관이라는 곳에 가면 복원을 해서 그대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말뼈만 전시를 한 게 아니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레플리카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이제 살이 붙었을 때 어떤 모습인가 그런 것까지 이제 전시를 잘 해놨는데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말은 지금의 말처럼 굉장히 키가 크지는 않았다고 해요. 보통 이제 120에서 130 정도 였고 그 조랑말과 이제 관련이 된 말일 것 같은데 산을 타기에 좋은 그런 말이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요 그 말뼈만 나온 게 아니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1500도의 고온에서 굽는 고온의 가마에서 굽는 그릇이죠. 한반도와 연관이 된 지역에서만 나오는 그 스에키, 그 스에키가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되었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할 만한 거는 아궁이를 이렇게 덮개로 쓴 그 아궁이에 이제 화상을 입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아궁이 입구 그 옆에 토기로 이렇게 덮었던 그 흔적이 그 유물이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궁이를 쓰는 그 문화도 이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 발굴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지키가 일본에 왔을 때 말을 가져왔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는 말을 키우는 그 카와치노 우마카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흔적이 오사카부에서도 발견이 된다. 이런 것까지 지금 확인을 했고요. 그 아지키를 모시는 신사가 지금도 아스카무라 그 명일향촌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이 한자는요, 한국 사람이 이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우리 조상님을 모신다는 것을 그냥 단박에 알 수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말을 읽어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이제 이 신사를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요. 이 신사의 이름은 다름 아닌 어미아지 신사입니다. 어미아지. 딱 들으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머니와 아버지 그를 모시는 신사다. 그래서 이 신사에서 모시는 제신은 그 아지키의 부부를 모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고구려식 벽화가 나온 키토라 고분이나 그 타카마스 고분 그 사이에 존재를 해요. 찾아가지 않으면 좀 힘든 곳에, 알기 어려운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고분만 보시고 그냥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고분과 고분을 이동하는 그 사이에 어미아지 신사가 존재를 합니다. 그 신사는 굉장히 작고요. 아스카베 신사만큼 작습니다. 그 토리가 있고 그 앞에 이제 고마이누가 있고 그 뒤에 인사를 드리는 배전이 있고 그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라한 그런 신사로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 신사 바로 옆에 히노쿠마데라, 그 히노쿠마 절 그 흔적 터가 있습니다. 절 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건 크게 없고 그 13층 석탑이 거기에 가면 딱 덩그러니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이 절에 관해서 키토라 고분 사신관이라고 하는 그 키토라 고분의 그 사신 벽화를 전시해 놓은 곳에 가보면 그 패널로 해가지고 이 히노쿠마 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이 히노쿠마 절이라는 것은 야마토노 아야 동력동자의 한나라 한자를 쓰는 그 아지키의 후손들의 그 시족 절이었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동력동자의 한나라 한자를 쓰는 것도 야마토노 아야라고 쓰고요. 야마토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한자를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바로 외나라 외자죠. 그래서 동력동자를 외나라 외자로 바꿔가지고 외한 이렇게 써서 야마토노 아야 이런 식으로도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와니 일족, 왕인 박사 일족은 제일 처음에는 이 아스카무라의 중심에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지키가 먼저 왔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고 그 후에 이제 왕인 박사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지키의 후손들은 이미 그 아스카무라, 아스카 마을 그 명일향촌 그 위치에 많이 살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와치라고 하는 그 새로운 터전에 아스카베 신사를 중심으로 조금 바다 쪽으로 외곽으로 나와 있는 카와치의 그 지역에서 왕인 박사의 후손들은
머무르면서 거기에 세력을 형성했죠. 일본에서는 주로 이제 고사기를 인용을 해서 응신천왕대에 뭐 같이 넘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응신천왕이 우리가 전에 4강에서 함께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이제 3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시기가 맞지 않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지키가 주로 활약한 시기는 일본에서는 이제 5세기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지키를 따라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기술자들이 함께 넘어와서 일본의 문명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아지키로부터 뻗어나간 시족이 60개 이상의 시족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60개의 시족을 전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중요 시족을 그 중에서 몇 개 확인을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아지키의 후손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리고 유명했던 시족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하냐면 사카노우에 시족이라 그래요. 속일본기에 보면 그 사카노우에 시족이 대표가 되어서, 사카노우에는 카리타마로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대표가 되어서 동한, 야마토노 아야 그 아지키 후손의 일족들을 쭉 데리고 이제 천황에게 이제 상소를 올려서 우리들의 성을 높여달라, 그러니까 신분을 높여달라는 거죠. 신분을 높여달라는 것을 그 상소를 올리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다들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소문을 올릴 때 몇 개의 이제 성씨, 시족이 이제 상소에 참가를 했냐면요. 사카노우에, 그다음에 쿠라이, 그다음에 히라타, 오쿠라, 후미, 조, 그다음에 후미베라고 있어요. 후미는 보통 이제 문자를 쓰기 때문에 왕인의 후손이라고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아지키 후손 중에서도 그럴 문자를 쓰는 후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부라고 써서 후니베, 그다음에 타니, 타미, 사타, 야마구치 뭐 이렇게 해서 11개의 성씨가 함께 이제 상소를 올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1개의 성씨 16인에게 그 스쿠네라는 성을 왕이 하사를 했다. 스쿠네면 제일 위가 이제 아손이고 그 다음이 스쿠네니까 이제 두 번째의 신분을 획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지키에 관한 기록을 앞으로 이제 신찬성시록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신찬성시록에 그 아지키를 어떻게 기록을 했나 살펴보면요. 아지사주라고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아지사주. 그래서 읽기는 아지노오미라고 읽어요. 그래서 아지노오미가 즉 아지키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아지키의 아들로 도가직이라고 해서 스카노 아타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 아지키의 후손들은 아지키의 직통이나 이 스카노 아타이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 아지라는 것도 전에서 본 거와 같이 한자를 하나만 쓴 게 아니고 지를 그냥 알지자에다가 아래 그 왈자를 붙인 지자를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지 사주뿐만 아니고 아지직이라고도 하고 아지왕이라고도 하고 아지길사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아지키를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지키의 아들인 스카노 아타이에 대해서는 뭐 일본석이나 뭐 다양한 책들에서 나오는데 뒤에 사주라고 쓰는 경우가 있고요. 직자를 붙여서 아타이라고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일본에서 고대사를 연구를 할 때는 그 한자 하나하나에 자꾸 이렇게 얽히게 되면은 그 전체 틀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같은 사람인데 한자를 여기서는 이거를 쓰고 저기서는 다른 걸 썼구나, 이런 게 보이지 않으면 그 고대사를 공부할 때 굉장히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신찬성시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뭐 이런 다양한 표기법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처음으로 이제 아지키의 후손, 그 중에서 이때 당시에 신찬성시록이 쓰여질 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가문, 시족 가문이었던 사카노우에 가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카노우에는 한자로 쓰면은 언덕 반자의 판자죠. 언덕 판자의
이제 윗상자를 써서 뭐 판상이라고 쓰고요. 그냥 스쿠네가 아니고 오스쿠네예요. 그러니까 스쿠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시족입니다. 자신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한의 영제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는 이제 간략하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고요. 그 후에 이제 아지키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거기에서 뻗어서 내려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마토노 아타이라는 그 한자를 표기를 할 때 그 사카노우의 가문도 그냥 한나라 한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동력 동자를 붙여서 동한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외나라 외자를 붙여서 외한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동한, 판상, 야마토노, 아야, 사카노우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다양한 한자로 표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일본 천무천왕 텐무 왕이라고 하는 40대 왕의 11년에 그 무라지의 성을 먼저 받았거든요. 무라지의 성을 받았다가 자신들이 너무 이제 계급이 낮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스쿠네라는 성으로 그 중에서도 또 제일 높은 오스쿠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카노우의 가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을 이제 2명 함께 살펴볼 건데요. 바로 상소를 올린 사카노우에노 카리타마로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사카노우에노 타무라마로라는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카노우에노 카리타마로는 나라 시대의 후기에 탄생한 무장입니다. 사카노우에노 카리타마로의 관할 지역은 어디냐면요.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을 생각을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 후쿠시마 원전보다 조금 북쪽, 그러니까 이와테현, 아오모리현이라고 이제 주로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그쪽 지역을 관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영토, 이제 야마토 외의 이제 영토를 이제 확장하는 그런 장군으로서 활약을 했어요. 백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종 3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직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소를 올렸어도 그 상소가 통했겠죠. 근데 이제 이 사카노우의 가문의 전성기는 이 아버지의 뒤를 이은 이 사카노우에노 타무라마로라는 사람에서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이제 758년에 태어나서 811년에 모래했습니다. 광인천왕, 코우닌텐노죠. 그다음에 환무천왕, 칸무텐노 또 그다음에 평성천왕, 사가천왕 이렇게 해서 4대 천왕을 모신 명장이고요. 그리고 제2대 정의대장군을 역임을 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도 실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와 같은 이제 종 3위까지 올라가서 사카노우의 가문을 굉장히 이제 키웠습니다. 그 업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 사카노우에노 타무라마로의 가장 큰 업적은요, 일본 땅을 넓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대장군으로 이제 유명한 거고요. 일본에는 저쪽 동북 지방에 에미시라고 하는 선주민이라고 표현을 이제 하면은 맞을 텐데요. 그 에미시가 숫자는 별로 안 되는데 굉장히 막강했다고 해요. 왜냐면 지형을 너무나 잘 이용을 했고 그 전술 능력이 뛰어나서 그 사카노우에노 타무라마로 그 전에는 보내는 족족 잡고 이제 장군들이 패배를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사카노우에노 타무라마로한테 이제 거기를 정벌을 하기를 이제 부탁을 한 거고 명을 내린 거고 에미시는 그때 그 아테루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뭐 전쟁의 천지였다라고 해요. 자기가 천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에요. 상대편은 만이고. 그래서 1000대 만으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정도로 굉장히 전쟁의 천지였다, 귀재였다라고 합니다. 그 아테루이를 그 사카노우에노 타무라마로가 정복을 합니다. 어떻게 정복을 했냐면 그 직접적으로 싸운 게 아니고 그 주변 에미시 시족들을 이제 회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부를 이제 자꾸 이렇게 회유를 시켜서 아테루이라는 장군이 직접적으로 싸울 전의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직접 가서 단판을 지어가지고 말로써 이제 뭐 승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지금도 그 일본의 동북 지방에 가면 이 사카노우에노 타무라마로와 관련된 지역 그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8세기, 9세기에 걸쳐 가지고 사카노 우에노 타무라마루가 동북 지역에 성을 건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의 실효적인 지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의 영역으로서 동북 지방을 넓히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단순히 성만 지은 게 아니고 그 동북 지방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 이제 귀문이라고 많이 불려서 그 동북 지방의 기운을 눌러야 이제 중앙이 편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동북 지방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그 일본의 아오모리현을 중심으로 한 이제 동북 지방에 북두칠성의 형태를 따서 그 신사를 큰 신사를 7개를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신사는 흔적이 남아 있어서 기운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이 사카나 우에노 타무라마루가 만든 그 북두칠성의 신사를 둘러보는 그런 투어, 그런 그 여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업적으로 교토에 있는 청수사 키요미즈데라라고 하는데요. 그 청수사를 세운 사람이 사카노 우에노 타무라마루예요. 청수사는 이 사카노 우에노 타무라마루가 천황에게 부탁을 해서 교토에 천도를 하기 전에 그 있었던 나가오카 경에 이제 궁궐을 지을 때 썼던 그 나무 목재를 가지고 절을 만든 것이 기원이 된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 키요미즈데라 청수사가 우리 그 한민족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카노 우에노 타무라마루의 그 업적 중에 또 우리가 좀 중요시 살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그 후지산에 산신이 계세요. 코노하나 사쿠야 히메라는 산신이 계시는데 그 산신을 모시는 본궁 대사를 이 사카노 우에노 타무라마루가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06년에 그 후지산을 이제 모시기 위해서 그 후지산의 이제 기운을 좀 이렇게 제어를 하고 일본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이 코노하나노 사쿠야 히메를 여기다 모시고 생겐 대사라고 하는데요. 생겐 대사를 지었다라는 그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그 저 멀리 후지산이 보이는 생겐 신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카노우에 시족은요 지금 현재도 약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오사카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렇듯 이제 사카노우에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시족이 남아 있고요. 그 관련 시족을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함께 살펴볼 시족은요, 키즈노 이미키라는 시족이에요. 여기도 후한 영제의 후손이다. 후한 영제의 3세손인 아직일사, 아직기죠. 아직기의 후손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혔고요. 이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은 시가현, 지금의 시가현에 타카시마시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서 그 흔적이 발견되곤 합니다. 거기에 가면 지금도 키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야마토노 아야, 이미키, 키즈라는 굉장히 긴 성을 썼었는데 나중에 그 성을 앞에 야마토노 아야가 너무 기니까 야마토노 아야는 빼고 우리 키즈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키즈라는 이름으로만 쓰게 되었대요. 보통 성을 줄이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중 하나가 이 키즈 가문, 이 키즈 시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키즈 시족은 지금 약 6,500명이 일본 전국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가장 많은 건 도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사무네노 이미키라는 시족이 있어요. 지금 계속 이미키가 나오는데요. 그 이미키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그 도레 시족이다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그 성씨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카노우에 시족이라든지 그런 시족들은 이제 한반도와의 연을 끊고 일본의 이제 일본만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자기네들이 한반도에서 넘어온 시족이라는 그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 이미키에서 그 스쿠네라는 숭례라는 성으로 자신들의 성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상소문을 쓴 거죠. 그래서 지금 마사무네노 이미키, 여기는 아직은 이미키죠. 이미키를 보면 이 사람들도 이제 후한 영제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후한 영제의 후손이고 4세 손인 산양공의
왕의 이제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산 지역을 보면 현재 응신천왕의 능이 있는 그 지역 그 바로 옆에서 살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말은 이제 후한 영제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백제 계열이다라는 게 이제 살았던 지역을 보면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타니하노 후히토라는 역사 사자를 써서 후히토라고 읽는데요. 타니하노 후히토가 또 이제 같은 아지키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좌경이니까 교토 시내에 살았어요. 교토 시내에 살았고 아지왕 아지키의 이제 4세손 후한 영제의 그 8세의 자신들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후한 영제의 4세의 자신들의 그 뿌리인 아지길사를 배치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되어서 이 사람들도 아지키의 후손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고요. 지금 약 3,800명 정도가 이 성씨를 쓰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노하라노 스쿠네라는 시족이 있어요. 히노하라.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아지키가 왔을 때 그 아지키 시족에게 그 오진왕, 응신왕이 그 히노쿠마라는 지역에서 살게 했다. 그래서 그 히노쿠마가 그 지역의 이름을 딴 시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사카노우에노 오스쿠네와 조상이 같고 스카노 아타이 아지키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 아들의 그 손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연원을 밝히고 있고요. 그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스카무라 그쪽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보다 약간 위인데요. 그쪽 주변에 그쪽 주변이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500명 정도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 다음 시족으로 쿠라이노 스쿠네라는 시족이 있어요. 쿠라이노 스쿠네는 사카노우에노 오스쿠네와 조상이 같고 스카노 아타이의 4세손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쿠라이라는 것은 한자가 내장이잖아요. 내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왕실의 재물을 관장하는 그런 시족이었습니다. 일본의 왕실의 보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진 그 정창원 문서에 이 쿠라이라는 시족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쿠라이는요 아쉽게도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약 한 10명 정도 쓴다고 지금 등록이 돼 있다 그러는데 거의 쓰지 않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야마구치노 스쿠네라는 시족이 있었어요. 그 야마구치는 지역명이잖아요. 산 입구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명치유신 이후 아무리 못해도 전국시대 이후에 많이 썼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귀족 중에서도 이미 8세기, 9세기, 10세기 이때쯤에 그 자신들의 이제 분파를 할 때 지역명을 쓴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마구치노 스쿠네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 사람들도 사카노우에와 이제 같은 동족이고 아지키의 아들인 스카노 아타이의 4세손의 후손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밝혔어요. 그 야마구치는요, 그 야마구치라고만 하면 어느 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야마구치라는 성 앞에 외산 앞에 한나라 한자를 붙여서 이제 아야죠. 야마토노 아야노 야마구치 이런 식으로 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서 이 한나라 한자를 띄워버리고 일반인들이 지금 쓰는 야마구치 성이 되었다고 해요. 이 야마구치 세력의 근거지가 어딘지 이제 함께 살펴보면요. 그 야마토국, 그러니까 나라현이죠. 그 나라현 중에서도 좀 하세데라라고 지금 이제 유명한 절이 있는 데인데 좀 산골짜기예요. 그 산골짜기에 근거지가 있었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하세 야마구치 신사라고 해서 그 신사가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그 왼편의 보라색이 그 오미야 신사라고 하는 그 일본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진 신사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유명한 신사거든요. 그 신사부터 더 동쪽으로 산골짜기 깊숙하게 들어간 것이 이 야마구치 세력의 근거지가 되겠습니다. 이 야마구치라는 성은요, 그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성 중에 하나죠.
63만 5천 명 정도가 쓰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다수는 역시 이제 도쿄 이제 관동 주변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을 보면요, 히라타노 스쿠네라는 시족이 있습니다. 이 시족도 그 아지의 그 아들인 그 스카노 아타이의 5세손의 또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밝혔고요. 현재 이 사람들의 근원지는 이번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얼마가 쓰고 있냐 확인을 해본 결과 15만 2천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히라타라는 성을 쓰고 있습니다. 히라타라는 거는 이게 평평한 이제 밭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농경과 관련된 한자로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 같고요. 그 히라라는 단어 중에서 이제 목자를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한자가 더 근원적인 한자일 것 같은데, 이 한자를 쓰는 사람은 500명이 채 되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타노 스쿠네라는 시족이 있어요. 이 사타라는 이름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들도 이제 사카노우의 가문과 자신들이 같은 조상이 같다. 그리고 이제 아지와 그 아지키의 아들과 아들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했고요. 이 사타는 한자가 굉장히 많아요. 타인 타자를 쓰기도 하고요, 밭전자를 쓰기도 하고, 마늘 다자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차다라고 해서 그런 한자를 쓰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타라는 지명은 일본의 그 고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에 등장을 하는 지명이 되겠습니다. 사카노우의 가문과 이제 동조인 이 사타노 스쿠네는 본 근거지가 어디냐면 그 왕인 박사의 그 묘가 있었던 히라카타시, 백제왕 신사도 거기에 있었죠. 그 신사 그 주변이 그 사타노 스쿠네의 근거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쳐진 왼쪽 아래가 이제 사타라는 이제 지명이 있는 지역이고요. 오른쪽 위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백제 관련 지역이 오른쪽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히라카타시는요, 여러모로 살펴봤을 때 그 백제 관련된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일구어온 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 보면요, 그 자연 환경이 굉장히 탁 트여 있고 강이 바로 옆에 있어서 물자 수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아마 이제 중요시 되어서 이제 백제 왕족들이 특히 이제 수도가 교토로 넘어가면서 더더욱 이제 중요시 된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사타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는 사람은 50명이 또 50명이 채 되지 않고요. 밭전자를 쓰는 사타는요,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쓰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전자, 밭전자가 이제 농경 사회이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마늘 따자를 쓰는 사타시는 2,300명 정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타니노 스쿠네, 계곡 곡자를 써서 타니노 스쿠네라는 시족이 있어요. 이 시족은 그 스카노 아타이의 4세손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탄이라는 그 계곡 곡자를 쓰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데요. 약 8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성을 쓰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네비라는 시족이 있습니다. 우네비. 한자가 좀 어렵죠. 우네비라는 이 한자를 쓰는 시족이 있는데 아지의 아들의 3세손의 후손이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우네비라는 한자가 저도 이제 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 진무텐노, 그러니까 신무왕이죠. 1세 신무왕이 살았던 그 지역이 우네비라는 지역이에요. 지금 그 카시하라 신궁이라고 하는 그 진무왕을 모시고 있는 그 신사가 있는 지역도 우네비라는 지역인데, 지금 이 한자를 보면 도랑에다가 불을 화자를 써서 정말 이게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연구한 사람들을 찾아보니 구루 문자에 근원 근자에 날비자를 써서 그 우네 비였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구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신선을 뜻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역으로 보면 이즈모 지역을 뜻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많은 의미를 함포한 한자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이 한자를 정말 근원조차 알 수 없는 한자로 바꿔서 자신들의 뿌리를 알 수 없게 해놓은 게 그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우네비노 스쿠네의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카시하라 신궁 일대가 다 우네비라는 지명을 써요. 그 다음 시족을 한번 살펴보면 그 다음 시족은 사쿠라이노 스쿠네라는 시족이 있습니다. 사쿠라이는 지금 지명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쿠라이 시가 있거든요. 사쿠라이 시가 있고 사쿠라이 절도 있고 사쿠라이 뭐 그 지역에 뭐 신사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어서 이 사쿠라이노 스쿠네는 근거지가 뭐 사쿠라이 시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너무나 명확한 시족이 되겠습니다. 사쿠라이 시는요 아스카 마을의 그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현 전체를 보면 약간 그 나라시보다 남쪽, 천리시보다도 조금 남쪽 거기에 있는 게 사쿠라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쿠라이라는 성을 쓰는 사람 수는 뭐 전국적으로 약 24,000명 정도, 23,500명 정도가 확인이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이제 길로자를 써서 미치노 스쿠네라는 시족도 있습니다. 이 시족은 따로 이제 크게 기록은 없고 이제 아지키의 아들인 스카노 아타이의 후손이다라는 기록만 있어요. 그리고 히노쿠마노 스쿠리라는 시족이 또 나오는데요. 히노쿠마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아지키 왕이 데려온 그 7개의 그 성씨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성씨 중에 고씨가 있습니다. 고씨 높을 고자를 쓰는 그 고씨가 이 히노쿠마노 스구리의 조상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지명은 아까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어미야지 신사 그 주변이 바로 이 히노쿠마노 스구리가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인원 수는 뭐 역시나 한 50명도 채 안 되는 굉장히 적은 수가 지금 쓰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쿠라히토라는 시족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조사주라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아지길사를 그 아지끼를 좀 특별하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쿠라라는 말이 일본에서는 창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창고. 그래서 이 창고를 담당한다는 건 결국 재정을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는 시족이 쿠라히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지금 한 500명 정도가 이 쿠라라는 성을 쓰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카무쿠노 수구리라 그래서 높을 고자에 방향할 때 향자를 써서 고향 촌주라고 해서 타카무쿠노 수구리라는 시족도 있는데요. 이 타카무쿠라는 그 성을 쓰는 시족은 지금 470명 정도, 500명 정도가 지금 쓰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자가 조금 어려운데요. 우타테노 무라지라고 해서 타카무쿠노 수구리와 조상이 같고 종보 덕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다. 그래서 옛 성이 그 백덕이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지명을 한번 찾아보니까 나라현 카시하라시, 그 아까 카시하라 신궁 그 일대 천왕이 묻혀 있는 그 신사 거기에 주변에 우타테라는 지명이 있더라라는 기록이 지금 찾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타테는 지금 한 20명 정도가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읍 도자를 써서 코오리, 우리가 이제 고을 이러잖아요. 고을을 이제 고우리 이렇게 이제 읽는데요. 도수라고 해서 코오리노 오비토라는 시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타카무쿠노 스구리와 이제 같은 조상이면서 단이라는 성의 부공의 후손이다. 그리고 그 부라는 거는 아비부자도 쓰지만 부가 많다라고 할 때 그 부, 재물부자도 이제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아지사주가 데리고 온 아지끼가 데리고 온 7성 중에 단이라는 이제 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후손이 이제 이 그 코오리노 오비토의 이제 조상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일본 전국에서 약 1,900명이 지금 쓰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타미라는 그 백성 민자를 쓰는 타미노
스카이토노 오비토라고 하는 시족이 있어요. 이 시족도 아까 나온 보덕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나오는 곳은 그 야마시로코쿠라고 해서 교토시 그 일대에 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250명 정도가 이 성을 쓰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별로 이제 많지는 않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섭진국, 이제 오사카시죠. 그 오사카시에 이시우라노 이미키라고 하는 시족이 있었고요. 사카노 우에노 오스쿠네와 조상이 같다, 아지왕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또 같은 이제 섭진국 안에서도 쿠라라는 성을 쓴 사람도 있고, 아까랑 이제 같은 이제 비슷한 흐름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쿠라라는 성은 이제 숨길 장자를 쓰는데 약 110명 정도 지금 현재 쓰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시아노 아야히토라는 그 좀 특이한 성이 있어요. 그 지금 이 아시아노 아야히토가 나오는 곳은 오사카시, 지금 현 오사카시인 섭진국 세스코쿠인데요. 아시아가 지금 어딘가 하면요, 오사카에서 조금 이제 고베 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아시아시가 있습니다. 그 아시아시가 아마 이 아시아노 아야히토,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한족들, 한인들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표기하기 위해서 이런 표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나스노 아타이라는 조금 또 특이한 성씨가 있는데, 이 히나스는 이제 카와치국, 그 아스카베 신사가 있는 그 일대와 그다음에 화천국, 그다음에 사카이시가 있는 그 일대의 양쪽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히나스노 아타이라는 시족입니다. 히나스는요, 시가현에 가보면 거기에 히나스 신사가 있어요. 유명한 신사는 아닌데 담수호인 비와코 오른쪽에 가보면 거기에 그 히나스 신사가 있고, 그 일대가 아마 이 히나스노 아타이라는 일족들이 근거지를 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케노헤노 아타이라는 또 시족이 있는데요. 이케라는 거는 이제 연못을 뜻해요. 그래서 연못과 이제 관련이 있는 시족으로 보입니다. 화천국 그 이즈미코쿠라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사카이시 주변이 됩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거주지는 기록은 이제 사카이시 쪽에서 나오는데, 원래 이 사람들의 거주지는 아마 사쿠라이시, 나라현의 사쿠라이시에 있는 거기 이제 인공 그 저수지 같은 이제 곳이 있는데 그 주변이 아닌가라는 그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약 400명의 사람이 이케노헤라는 이 한자를 쓰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루스노 오비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히나스와 조상이 같다고 하고 아지왕을 또 드러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라현의 그 니조시라고 해서 신장시라고 하는 데인데 좀 이렇게 외진 곳에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기의 후손을 우리가 이게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신찬 성시록에 있는 기록된 사람들만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 살펴본 이제 시족이 총 24개의 시족을 살펴봤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제 한 60개 정도가 이제 현존한다라고, 그 백과사전이죠. 거기에 이제 나온다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24개의 시족이 신찬 성시록에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 지역으로 보면은 그 칸사이 관서지방 일대에 거의 전역에 걸쳐서 이 아직기라는 가문이, 아직기의 후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아직기의 후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인원은 총 약 한 94만 8천 명 정도니까 막 95만 명 정도죠. 95만 명 정도가 이 아직기의 후손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8강에 걸쳐 일본의 성씨 문화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일본의 성씨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자라고 할 수 있는 신찬 성시록이란 무엇이며, 신찬 성시록 안에 기록된 우리 한민족과 연관된 주요 성씨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욱 알찬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